안녕하세요. 로고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윤웅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여 현재는 로고스에서 고1 대상으로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024학년도 예비 고1 대상으로 하는 고등수학 강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아마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수학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겨울방학 때 고등수학을 반드시 학습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수학을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저는 한 번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아이는 고등수학은 다 했어요. 수상 수학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수1이나 수2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과학의 진도로 나갈 필요는 없고 딱 고등수학만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원, 수투 이 과목이 당장 고등수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실제로 이 과목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3월 되면 다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내신에 도움이 되는 이 고등수학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수학까지는 암기를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식을 암기했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조건을 분석해서 답까지 이끌어내는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단순히 공식들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고등수학을 여러 번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면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고 지금부터는 고등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고등수학이란 어떤 과목이냐? 갑자기 뜬금없이 웬 연장들과 주방에서 쓰는 도구들이 나와 있죠. 저는 고등수학이 이런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필요한 이런 도구들. 마치 고등수학이 고등학교 수학 3년 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도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고등수학이 부실하면 고2, 고3에 올라가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고등수학은 기초이고 기본기다 보니까는 당연히 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중학교까지 공부하던 수학과 비교해서 이 고등학교 수학의 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각각의 단원들에 대한 내용들은 중학교 때에서 배우던 각 단원의 내용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문제 또한 훨씬 더 복잡하고 높은 논리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서답형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 고등학교 실제 서답형 답안지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문제당 풀이 과정이 거의 10줄 가까이 되고 있으며 각 줄마다 부분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감점을 당하게 돼서 객관식을 전부 다 맞았는데 서술형에서 20점 정도 감점을 당해서 3등급, 4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풀이 과정에 대해 집중을 해야 하는 게 고등수학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력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서답형 문제들을 포함해서 50분 동안에 21문제에서 23문제 정도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등학생 중에서 50분 동안에 이 문제들을 다 푸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다음으로 계산 실수. 이 수학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계산 실수. 중학교 때까지는 한두 문제 틀린다고 하더라도 등급에 영향이 크지가 않았다면은 이 고등학교에서는 한 문제로도 등급이 막 한 등급, 두 등급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습관이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해오던 이 계산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등수학 과목의 특징들을 통해 왜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한 번쯤은 고등수학을 공부해서 아무리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학기 중에 수학만 할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학습할 수 있도록 미리 한 번쯤은 보고 가자. 두 번째로는 이 풀이 과정을 좀 한번 작성법을 개선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풀이를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꼼꼼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들을 겨울방학 때 훈련을 한다면 서랍형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스킬을 익히고 문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학은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고 이 암산 스킬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면 이 계산력을 충분히 기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고등수학을 가르칠 거냐? 첫 번째로 저는 확실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고 놀고 싶은 마음도 참아가면서 제 수업을 들으러 왔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념 반복 프로세스에서는 단순히 개념 강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일의 마무리 테스트를 통해 그날 배운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하고, 또 이 클리닉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면 클리닉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보충을 해서 개념의 빈 공간이 없도록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숙제로는 복습 노트와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게 됩니다. 복습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 워크북을 통해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수업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수업 이후로부터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복습을 잘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개념을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그 개념을 온전히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와 마무리 테스트를 비롯하여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테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학이란 것은 실전에서 얼마나 빨리 잘 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테스트들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집에선 잘 풀렸는데 실전에서 풀어보니까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피드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것이 잘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는 잘 안 풀렸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꼼꼼하게 가르치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어머님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1대 다수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아이는 좀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희 아이는 수학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대 다수의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학생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 약점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워크북을 풀거나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학생별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면 정말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오답을 정리하는 게 수학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니까 학생들은 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1단원이 강한 것 같은데 2단원이 좀 약해요.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 2단원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이 워크북을 풀어오거나 테스트를 봤을 때 전부 직접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논리적이었는지 아니면 심지어 이 학생이 찍어서 맞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체크를 해야 학생이 뭔가 빈 구멍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한 내역들은 어머님들께 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시험에서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 그리고 수업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학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소한 피드백까지 포함해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 받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답장을 해주셔서 편하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유능 수학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수업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업 밖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클리닉 시스템은 수업 전 클리닉과 수업 후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 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 수업 후 클리닉에는 그 당일에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클리닉이라고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그 요일 외에도 따로 지정 요일을 하나 선정하여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고, 이 정규 클리닉 시간대에는 질의응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스트들, 그리고 또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고난도 문항 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리닉에서는 이제 카톡 Q&A와 실시간 클리닉이 줌을 활용한 실시간 클리닉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2시, 3시 정도까지는 안 자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밤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톡으로는 좀 이루어지기 힘든 설명 같은 경우에 특히 시험 기간에 이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상 사전 개강반은 11월 14일부터 화목 저녁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수상 겨울반, 수화 겨울반, 그리고 집중반은 12월 말 그리고 1월 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놀고 싶은 걸 꼭 참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저 전공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